사실은 뭐 이걸 과소비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세 시세가 대출 확대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건 과소비가 아니라 같은 면적인데 1억 5천이 2억 된 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과소비입니까? 전세 시세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내가 과지출하게 되는 거지. 빌라 시장 전세 기능 소실, 그 시작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공시가 150에서 140%, 또 140에 0.9만 곱해서 126%를 적용하면서 보증가입 한도가 무너졌고, 이 보증가입 한도가 무너지면서 종전 전세 시장이 그냥 소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게 그래서 전세 대책이 되는 겁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떤 대출 규제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대출해주면서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뮬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이 전세가 정말 논란인데, 바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또 전세 관련해가지고 전세를 과소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굉장한 어그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세 과소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장관이 그 지난주 KBS랑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50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근데 나와서 되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자기가 좀 봤더니 신생아론 이런 특례 대출이 전세로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는 매매만 있었는데 이제 신생아론은 전세가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15평에 살 사람이 그 20평에 사는 그런 전세는 소비니까 그런 좀 과소비가 있지 않았나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 좀 짤로 돌면서 이제 밈이 조금 됐습니다. 사실 전세 강세의 원인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국토부 장관의 대답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약간 원희룡 때 시작했다고 좀 발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대담에서는. 원문은 이거예요.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책 대출로 15평에 살 전세를 20평에 사는 과소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질문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세 시장으로 넘어왔다는데 일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하고 버팀목인데 어차피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넘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실제로 사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고, 두 번째는 현 박상우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임대차법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전세가 강세로 나오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신생아론과 같은 그런 대출인데, 일단 신생아론만 전세 대출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권 전세 대출이 있잖아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은행권의 월별 전세 대출 추세와 이 검은색 선이랑 녹색 선은, 검은색 선은 서울 전세가 추이, 녹색 선은 지방광역시 전세가 추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세금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세 대출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세도 유동성 먹으면서 자랐는데 대출이 마이너스로 가니까 약세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우 리저너블하고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이거든요. 작년 12월부터 보시면 전세 대출 마이너스세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섰단 말입니다. 지방은 반대로 전세가가 거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전세가는 변함이 없는데 서울은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 말부터 이거 조금 데이터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했던 신생아론에서 그 전세 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신생아론 부분을 여기 딱 얹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전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이제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긴 할 겁니다. 어쨌든 과거 전성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전세만 월에 3, 4조씩 빌렸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조씩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이랑 전세랑은 이런 국면이고요. 이걸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연도별로 봤을 때 연도별로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았던 건 아시고, 특히 전세 대출이 폭증했던 거는 박근혜 정부 때 4, 5조 원대였다가 이제 15조까지 올라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보통 한 15조 원에서 막 35조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출이랑 전세 지수는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 이게 21년, 22년에 감소할 때는 전세 대출 규모가 크게 빠지면서 대출도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이게 23년에는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거의 20조 가까운,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8조 정도 빠졌고요. 지금도 7조 원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마이너스인데도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대출 먹으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출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출이 마이너스인데도 전세가 강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부분이 신생아론인데요. 이게 이제 은행 전세입니다. 근데 신생아론에 3분의 2는 매매예요. 그래서 전세와 상관이 없고 3분의 1만 그 전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세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강세니까 대출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럼 전세 강세는 뭐냐? 그거는 국토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체 주택은 아파트랑 비아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월세 비중이거든요. 비아파트 월세 비중 보시면은 전국의 비아파트 56%인데요. 지금은 70%입니다. 월세를 빼면 전세거든요. 그러면은 월세 56, 전세 44였는데 지금은 월세 70, 전세 30입니다. 전세가 44에서 33으로 줄었어요. 서울은 전세 56에서 여기 70이고요. 지방은 63에서 78이니까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은 거의 다 월세화가 됐고요. 비아파트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아파트 전세 왜 없어지냐 다 알고 계시죠? 22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는 제가 소름 공식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금리의 역수 되겠습니다. 금리의 역수여가지고 금리 내리면은 그냥 전세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는 지금 시장 전세대출 금리가 50bp 정도 내려갔거든요. 이건 지금 코피스 금리인데 전세대출 금리도 작년 말 대비해서 50bp 내려갔고요. 그리고 22년엔 전세대출 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3%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150bp 내렸거든요. 150bp 내린 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상으로 올라갈 요인이 있는데 비아파트 쪽이 전세가 더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만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비아파트는 지금 전세가 약세예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전세 마이너스 아파트 전세 강세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기능이 소실됐고 이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매매랑 다르게 이제 수도권, 이게 안양평초인데 제가 여기도 오래 살았었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면요. 이게 레미안 메가트리아 이 아파트도 25평 전세 4억 1천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3억대 후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양 평촌 구도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들 보면 다 2억대 중반입니다. 여기는 90년대 아파트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 전체가 전세 2억대입니다. 20평대가.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에서 아파트로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전세는 서울에 있는 고가 초고가 전세는 비싸지만은 이제 지방 수도권만 가도,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나 외곽으로만 가도 전세 가격이 싼 주택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전세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은 높지만 서울 구축은 진입 가능하죠. 그리고 전세 대출 얼마까지 나오죠? 5억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80%까지 보증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비 굉장히 낮은 전세가, 전세 5억만 해도요. 34평 신축 강세 그 10억 넘는 집에는 어렵지만은 25평 10억 기준이라면 나중에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부터는 작년 초부터 빌라 전세 기능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를 예고했는데, 이게 뭐 일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매경에서 이제 특히 그런 보도를 많이 했는데 작년 4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빌라 시장이 초토화 됐다고 했어요. 매부리에서 다뤘습니다. 뭐냐면은 빌라 전세를 가입하려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보증보험이 발급이 거절이 돼버려요. 발급이 거절이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빌라 전세를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단으로 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종전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그 빌라 전세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으로 해주던 게 있었는데, 공시 가격의 150%만큼 전세 보증보험을 내게 해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 응암동 빌라가 전용 64제곱 이게 26평 되죠. 이게 1억 5천만 원짜리 공시 가격이면은 전세 보증보험으로 150% 곱한 2억 2,950만 원까지 해줬는데, 근데 23년에 이거를 만약에 새로 하려 그러면은 공시 가격이 1억 4천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 140%
이 150%가 아니라 140%에 0.9까지 곱해가지고 1.8억 이걸로 갑자기 낮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 요 금액대에서는 보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사실은 전세보증액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거죠. 얼마? 여기서는 지금 4천만 원 빠졌는데요. 공시가 1억 5천짜리 집 기준으로 전세가 3, 4천만 원짜리 빠져버리면은 이게 확대되면 얼마나 빠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정부가 주도하는 이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역전세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강세는 빌라 시장 전세 기능 소실이고 두 번째는 대출금리 내린 겁니다. 이 두 개가 메인 이슈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내린 건 국토부 장관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굳이 멘션할 필요 없지만 빌라의 전세 기능이 소실되고 아파트 전세로 내몰리는 거는 주택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시적 문제라고 하는데 성장률이나 금리는 거시적인 문제니까 장관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미시적인 문제는 장관 레벨에서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 전세 기능 소실 그 시작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공시가 150에서 140%, 또 140에 0.9만 곱해서 126%를 적용하면서 보증가입 한도가 무너졌고 이 보증가입 한도가 무너지면서 종전 전세 시장이 그냥 소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게 그래서 전세 대책이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매크로적으로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 DSR이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DSR 왜 하냐면은 대출 크게 늘어날까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전세 대출 DSR 같은 거를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유난히 강세로 갔을 때는 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거나 해도 자연스럽게 그 오토파일럿처럼 작용하면 될 텐데 전세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떤 대출 규제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대출해주면서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관련한 그런 대책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전세 과소비가 완전히 없느냐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걸 과소비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세 시세가 대출 확대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건 과소비가 아니라 같은 면적인데 1억 5천이 2억 된 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과소비입니까? 전세 시세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내가 과지출하게 되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